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첫 번째 배달의 활용법과 노하우를 강의하게 된 천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차인데요. 우선 배달 시장의 구조 및 플랫폼, 그리고 배달 앱을 꾸미는 방법, 배달 앱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 모든 것들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실제로 매장에서 내 매장에 배달 앱은 잘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실 때 배달 앱이랑 같이 보시면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채팅창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삐약삐약님께서 이제 박수를 쳐주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제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배달을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 배달을 잘하는 것들이 배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것 배달 앱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의 배달과 현재의 배달을 차이를 아셔야지만 지금 그 배달에 잘 따라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슈가 작년에 이제 크게 대두가 되면서 당연히 배달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배달해도 남는 게 없어. 왜? 배달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배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분명 배달 시장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나거나 배달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배달한 지 10년이 넘었든 20년이 넘었든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과거의 배달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를 하고 매장에서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거나 또는 매장에 있는 직원이 다이렉트로 배달을 하는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10년, 20년, 30년 전 세계가 다 그랬었죠. 그냥 고객이 주문을 하고 그러면 사장님 저희 뭐 갖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냥 가는 형태였었어요. 하지만 이게 현재의 배달의 구조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우선 대부분의 고객들이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 특급 같은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전화로 하는 손님이랑 배달 앱으로 하는 손님이 반반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소를 입력하는 것들이 설명을 하면 주소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매장에서도. 심지어 고객도 거기에 적응을 했지만 매장도 거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거의 90% 넘는 소비자들이 99%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하고 그러면 그 배달 플랫폼은 우리 식당의 사장님들에게 배달을 전달을 해드리죠. 그 대가로 우리는 그 배달 플랫폼에게 수수료를 주거나 광고료를 주는 형태이고요. 그 배달 식당에 주문이 들어온 걸 토대로 배민원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요기요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그 배달 앱에서 이제 그 기사가 배정이 돼서 바로 가지만 대부분 이제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당에서 배달 그 대행 지사에게 오더를 줘요. 여기 우리 배달해 주세요라고 오더를 주면 그 접수를 하죠. 배달 접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비랑 배달료를 주는 거고요. 그 배달 지사는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라이더들에게 오더를 주고 그 오더를 받은 라이더가 우리 매장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과거랑 현재랑 달라진 거는 배달 플랫폼이 생겼고요. 그리고 배달 대행 지사, 회사가 생겼고요. 라이더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추가되고 수수료가 추가되고 배달비가 추가되고 배달 수수료가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배달을 하시던 분들도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같은 금액에 같은 수익 구조로 같은 기획대로 그대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나는 7,000원짜리를 팔아서 1,000원씩 남기는 걸로 박리담회로 많이 팔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1,000원, 2,000원 남기는 건데 똑같이 박리담회지만 그 안에서 기본적인 배달료랑 배달 플랫폼비가 발생을 하면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새로이 이해를 하시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셨다가 그거대로 새로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엔 단건 배달도 많이 트렌드가 되었죠.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그 전에 있던 이 배달 대행 같은 경우에는 두세 건 정도를 한꺼번에 했다라고 하면은 단건 배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한 손님에게 바로 가는 거예요. 다만 그러기 때문에 라이더에 대한 인건비가 더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5,000원,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배달 대행료가 비싸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고객들에게는 배달료가 비싸졌잖아요.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잘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 때마다 2, 3,000원씩을 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7,000원짜리를 내가 판매를 하면서 배달비를 고객에게 2,000원만 부과를 하면 3,000원은 사장님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배달 수수료가 1,000원이 추가로 또 부담이 돼요. 7,000원짜리 하나 팔면서 4,000원을 내면 적자인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라이더 인건비만 잘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달 플랫폼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알고 있는 배달 플랫폼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혹시 처음 보는 배달 플랫폼이 있으실까요? 지역마다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전국에 다 있고요. 배달 특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에만 있고요.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공공 플랫폼이었는데요. 군산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배달 앱 특이하죠? 실제로 거제시에서 하는 배달 올거제라는 또 지역 이런 배달 플랫폼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각 지역별로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달 특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국적으로 무조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거 싫은데 뭐 예를 들면 요기요가 수수료가 높아서 싫어, 쿠팡이츠가 수수료가 높아서 싫어. 그거는 사장님들의 입장이고요. 소비자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편한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걸로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시고 그 지역마다 공공 배달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공 배달앱조차도 가입을 해두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매장의 컨디션에 맞춰서 줄였다 늘렸다 그리고 하시다가 힘드시면 중간에 정지를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심각할 때 배달을 신청하면 그때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혹시?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려도 배달을 신청해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나 귀찮으니까 안 해 하고 또 배달 플랫폼들을 신청을 취소하셨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반복되고 계속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2, 3, 4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위드 코로나하고 연말이니까 나 이제 배달 안 해 하고 멈추셨던 분들도 또 다시 제한이 되니까 다시 급하게 또 배달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그리고 각 지역 배달 플랫폼을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을 해두시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달 매장은 어떻게 꾸밀까요? 오프라인 매장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오프라인 매장은 홀 인테리어라는 걸 하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내 매장의 간판들, 익스테리어라고 하는 간판을 보고요. 매장에 들어왔을 때는 메뉴판이라는 것도 보겠죠. 테이블 색깔이 어떤지, 벽의 화면이 벽지가 어떤지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인테리어, 꾸미는 것이라고 하면은 배달 매장에서는 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 앱상에서 내 매장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달의 민족 들어가시면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단건 배달이나 배민 라이더스라고 하는 그 과거에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냥 배달, 포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배민 1, 단건 배달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번쩍 배달이라고 해서 배민 라이더스가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요. 가장 우측에는 배민 1을 서비스하는 곳에서는 저렇게 좌측에는 일반 배달, 우측에는 포장 또는 배민 1 이런 식으로 첫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소비자가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건 어떤 앱을 볼 건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 앱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앱 속에 들어갔을 때는 배민 1으로 할 건지 단건 배달을 내가 시켜 먹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배민을 배달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나서 입장을 하시면 내가 한식 먹을지 양식 먹을지를 정한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제 쭉 매장들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수업 들으시는 사장님들도 내 매장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서 어디 위치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 요기요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요기요 익스프레스도 단건 배달이랑은 좀 다른데 2건에서 3건, 과거 배민 라이더스랑 동일합니다. 아마 여기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요기요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장님들이 이거
단건 배달 아니야? 소비자들도 심지어 요기요 익스프레스가 단건 배달이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단건 배달이 아니라 2건에서 3건 정도에 하는 거고, 단지 요기요 자체 라이더가 운영을 한 것을 요기요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뭐 한식, 양식, 중식, 구이 이런 식으로 쭉 카테고리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노출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똑같이 매장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죠. 여기서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 나오는 거를 오픈 리스트라고 해서 랜덤으로 나오는 광고 상품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울트라콜, 깃발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요, 최상단에 우리 동네 플러스라고 해서 경매 방식의 노출 상품이 있고, 그 밑으로는 그냥 요기요 자체 규칙에 따라서 주문수, 뭐 댓글 많은 순, 그리고 뭐 리뷰 잘 달려있는 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카테고리가 처음엔 나오고 있고요. 그 카테고리,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개의 앱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그 앱상에 들어갔을 때 카테고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주문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내 메뉴가 한식이 아닌데 한식에 들어가 있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 김밥천국이라는 많은 브랜드들이 그 메뉴가 있는 매장이라고 했을 때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식일까요? 분식일까요? 도시락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상권에서 조금 더 경쟁사가 없는 한식 메뉴가 매장에 너무 많아서 내 매장에 안 나와. 그럼 저는 분식으로 옮길 것 같아요. 분식도 너무 많아. 그러면 찜탕으로 옮기겠죠. 거기에 맞춰서 내 매장에서 가능한 카테고리를 잘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달 매장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처럼 꾸며볼 건데요. 자,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가 간다라고 상상을 하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권을 간다라는 걸 저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라는 상권, 그곳에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도 매장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건대라는 상권에 왔죠. 먹자골목에 왔을 때 내가 뭘 먹을까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그 상권에 갔을 때 둘러보는 게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판을 먼저 보게 돼요. 우리는 매장 간판을 보고 매장에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배달상에서는 과거에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오프라인 매장의 간판들은 간단하게 되었어요. 심플하게 되었고요. 뭐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간판 없는 집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배달 앱상에서는 10년 전, 20년 전에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10년 전, 20년의 간판의 형태는 어땠나요? 기억나세요, 사장님들? 프렉스 간판 있죠? 엄청 크게, 반짝반짝, 삐까번쩍하게 하는 게 과거의 간판 형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달 앱상에서 우리 매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좌측에 있는 좋은 사례와 우측에 있는 나쁜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우선 배경 색깔이 흰색인데 그 흰색 배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어떤 특정한 글자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매장 간판의 이름을, 매장명을 자세히 보지 않아요. 우선 직관적으로 로고부터, 그 매장의 간판부터 눈에 띄어야지만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매장명이 너무나 길어도 문제고요. 반대로 너무나 짧아도 문제가 됩니다.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매장 이름이 만약에 결이라는 매장이 있었어요. 결. 매장 이름이 결 끝이에요. 그리고 매장 이름이 결이기 때문에 똑같이 매장명에도 결이라고 써놨고요. 로고도 그냥 결이라는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매장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무슨 매장인지 추정도 불가능하고요. 소비자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무엇을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매장이 일식집인데 그 결이라는 일식집 뒤에 뭐 이자카야라고 붙이던지 또는 해산물 전문점이라고 붙이던지 아니면 뭐 심야식당이라고 쓰던지 결 뒤에 어떤 걸 판매하는지를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매장 로고 안에 그 매장명과 매장에서 무엇을 판매하는지가 나오는 게 우선적으로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다. 혹여나 매장 이름에 그걸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매장 로고 안에 사진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매장에서 팔고 있는 대표 메뉴를 거기 사진으로 넣어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장 로고, 자, 주의할 거는 이제 대비되는 색깔로 해야 된다. 배경화면 색깔이 흰색인 경우에 대부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모두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배경색이. 그래서 그 배경색과는 되도록이면 대비되는 색깔,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좀 더 눈에 띄는 색깔로 로고 색깔을 정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노출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배달 플랫폼들마다 평점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 메뉴 2가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대표 메뉴 2가지가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화면에 그 메뉴 사진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뉴 사진들도 잘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민 같은 경우에 예시로 보시면 지금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배경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검은 색깔이나 노란색이 좀 더 눈에 띄죠. 그리고 혹여나 그게 아니더라도 배경 화면 색깔이랑 똑같이 흰색이더라도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이렇게 로고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경 색깔이 흰색인 경우에 그나마 배민보다는 요기요가 좀 더 로고 색깔이 커요. 로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낫지만 보시는 것처럼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대비되는 색깔들이 좀 더 로고색이 눈에 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게 아니더라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 사진을 또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쿠팡이츠는 이렇게 나오죠. 쿠팡이츠도 최대 3개까지 사진이 들어가고요. 하나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되세요. 우리 매장에 사진이 3개가 다 들어갔을 때가 이쁜지, 그냥 전체 화면 하나만 들어갔을 때가 이쁜지를 체크해 보시면요. 지금 예시로 든 것처럼 첫 번째 직화뚝배기라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개의 사진이 잘려 있잖아요. 차라리 저거보다는 오히려 1개의 사진만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진만 있어도 모든 사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도 노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 들으시는 사장님들이 혹시나 내 매장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 저렇게 나와 있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냥 배달의 민족에 입점만 하면, 가입만 하면 끝, 요기요 가입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매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라는 상권에 왔고 그 상권에서 매장의 간판을 봤잖아요. 간판을 보고 입장을 하죠. 이제 손님이 오게 만들었어요. 오고 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매장에 입장한 손님들에게 뭐부터 주나요? 맞습니다. 메뉴판을 또 주게 되죠. 가장 먼저 보는 게 메뉴판이에요. 일단 이제 우리 소비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매장은 차이가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 매장은 웬만해서는 들어와서는 안 나가세요. 하지만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비자를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언제든 소비자는 쉽게 나갈 수 있거든요. 입장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주문까지 이어지는 게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 잘 하셔야 우선은 많이 입장하게 만들었고, 많이 입장하면 뭐예요? 다시 나가면 그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소비자가 오면 메뉴판을 먼저 보여주죠. 메뉴판도 과거의 메뉴판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메뉴판들 어떠신가요? 그냥 종이에 메뉴만 띡띡띡 적혀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간단하게 메뉴들만 적혀있죠. 우리는 메뉴가 몇 개밖에 없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거 5년, 10년 전만 해도 메뉴판 받으면 어떠셨나요? 이만한 두꺼운 메뉴 책을 줬잖아요. 아무리 우리 매장에 메뉴가 몇 개밖에 없어도 3-4개밖에 없어도 이따만한 책자를 줬어요. 그 책자를 열어보면 어떻죠? 설렁탕 하나만 팔고 있는데도 설렁탕, 그리고 사진이 휘황찬란하게 있고 그 옆에는 어떻게 끓였는지 우리 사장님이 스토리도 들어있죠. 스토리부터 우리 매장은 어떻게 되었고 어디 TV에 나왔었고 그 옛날 과거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배달에서도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제일 상단에 대표 메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6개의 사진이 일단은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도 나머지 메뉴들도 모두 다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음료수까지 사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쭉 둘러보세요. 사진이 있는 매장과 사진이 없는 매장, 어떤 게 좀 더 신뢰가 가나요? 오프라인 매장은, 홀 매장은 옆에 누가 먹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가 가고 주방도 보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요. 아, 이 메뉴가 어떤 메뉴구나라는 걸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배달상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 메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요. 일단은 메뉴 이름도 좀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땅땅면이라고 했어요. 우리 매장에서만 있는 땅땅면이에요. 땅땅면이 뭐지? 사실은 땅땅면은 땅콩이랑 뭐 다른 게 들어가서 땅땅면이라고 붙였는데 다른 소비자들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제로는 탄탄면일 수 있겠죠? 탄탄면도 모르니까 중국식 라면, 뭐 일본식 라면 이런 식으로 또 풀이를 써놓는 것도 이 메뉴판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자, 우선은 대표 메뉴 사진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뭐 유료로 이제 잘 찍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사진을 맛있게 찍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실제로 투자하는 값어치는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휴대폰으로도 정말 잘 찍히거든요. 휴대폰으로도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 야, 나는 휴대폰도 안 되고 그 사진도 몰라. 없어. 뭐 사진 작가를 쓸 수도 없어. 라고 하더라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배민원은 처음 가입할 때 사진을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요. 쿠팡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기요랑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 해당 메뉴에 맞는 사진을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공통되는 사진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기 좋다라는 거. 그래서 사진이 꼭 필요하고 배민에 들어가 보시면 또는 요기요 들어가 보시면 그 메뉴명이 있잖아요. 메뉴명 아래에 메뉴의 구성을 쓸 수가 있어요. 메뉴 구성이라고 하고요. 또 클릭이 더 들어가고 나면 메뉴에 대한 설명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메뉴명이 쭉 있으면 그 메뉴명 밑에 대부분 메뉴 구성이라고 해서 족발을 예를 들어 볼 텐데 족발 사장님 혹시 계시나요? 족발집들은 대부분 족발, 막국수, 쌈, 뭐 고추, 마늘, 뭐 쌈장 이런 것들을 그 메뉴 구성에다가 써놨는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오히려 어차피 소비자들은 족발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그 족발의 메뉴 구성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메뉴 구성을 쓰는 부분에다가 메뉴에 대한 설명을 쓰면 좋아요. 족발 몇 시간 정도 삶죠? 한 4시간, 5시간 동안 삶는다라고 치면은 저는 그 메뉴 구성을 쓰는 곳에다가 240분 숙성한 240분 동안 17가지 약재를 넣어서 삶은 족발이라는 식으로 메뉴 구성 부분에 오히려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을 쓸 것 같아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우리가 이 매장의 메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떤 메뉴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잖아요.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배달 매장 꾸민다라고 했잖아요. 간판 꾸몄죠. 그리고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고 그 메뉴판에 사진, 메뉴에 대한 구성, 설명, 맛깔스러운 설명들을 잘 적어 두셔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메뉴를 선택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오프라인에서는 뭐 먹을지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선택장에 있지 않나요? 뭘 먹을지 모르겠어라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찾아보게 되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뭐 SNS를 보면서 이 매장에서 무엇이 맛있는지를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매장이 괜찮은지 아닌지도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달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잘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배민에서는 매장 정보라는 란이 따로 있고요. 요기요도 공상하에 정보란이 있어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아직 없지만 그것 또한 설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게 소개 란이 또 있어요. 자랑하실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매장은요, 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는 직접 삶은 뭐예요? 직접 만든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 본 사진들을 여기다 집어 넣어 놨어요. 좀 더 신뢰를 갈 수가 있잖아요. 내 매장에 TV에 나온 게 있더라면, TV에 나왔었던 사례가 있더라면 그런 것들도 여기에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가게 소개,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배달만 하는 가게가 아니라 실제로는 오프라인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GIF 파일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진이 있거든요. 전 추천하는 건 사진 아무것도 없으면 사진이라도 넣어주세요.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GIF 파일이 좀 더 편하시고요. 그 GIF 파일이 무엇이냐? 휴대폰에서 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구글 앱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GIF라고 검색을 하시면 GIF 파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미 휴대폰에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영상, TV에 나왔던 영상들을 GIF 파일로 변환을 하면 이 정보란에 움직이는 사진으로 바로 노출이 되니까요. 이걸 좀 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찾아오는 길인데 우리 매장 찾아오는 길이 의미가 없을 텐데 라고 하지만
이게 은근히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라이더 분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올 때 특히 배민원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 우리 매장을 찾아와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도 큰 거리에 있지만 2층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층에 어떤 매장 2층입니다라는 설명을 써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써놔야 돼요. 왜냐면 내비게이션 찍어보면은 그 상가 그냥 딱 찍히거든요. 근데 그 상가 1층에는 매장이 3, 4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옆에 어디 은행 옆 또는 뭐 땡땡땡 가게, 엄청 큰 가게 옆이라고 그런 설명들을 이 찾아오시는 길에 써두어야지만 라이더 분들이 잘 찾아오고요. 또 부가적으로 요즘에는 최근에 포장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배달비가 비싸다 보니까 매장에서도 배달비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도 그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포장을 하시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적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찾아오시는 길에 써놓으면 볼까 싶지만 우리 매장 또는 다른 매장에 벤치마킹 가보신 적 있으세요? 포장을 실제로 주문 한번 해보시면요. 배달 포장을 주문하자마자 어플상에 그 매장에 찾아가는 길이 떠요. 모르셨죠? 사장님들 항상 주문만 받아봤지 반대로 또 주문을 해보시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냉면 매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냉면 매장 먹으러 벤치마킹하러 다니시잖아요. 배달 앱상에서도 그 벤치마킹이라는 걸 해보시고 실제로 주문도 해보시고 포장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 매장 정보란에 적어두시면 좀 더 좋다라는 거. 무료로 공짜로 엑스배너 세우고 테이블 텐트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공짜로 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항상 아마 리뷰인 것 같아요. 리뷰. 내가 뭐 예를 들어 닭갈비를 먹을 거야. 또는 야채곱창을 먹을 거야. 또는 칼국수를 먹을 거야. 메뉴를 정하셨잖아요.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메뉴를 고르고 나서 이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 왔을 때도 여기 칼국수집이네? 뭐가 맛있지? 두리번 거려보면 옆에 있는 테이블 텐트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그 X배너를 보고 저게 잘 나간대. 그러면 그래도 주문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봐요. 블로그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다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후기를 보겠죠. 마지막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지어주는 게 후기라고 봐요. 리뷰란에 들어가시면 배민원이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 리뷰란이 없지만 요기요 일반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 리뷰 공지란이 있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사진이 들어가고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배민을 예를 들지만 3개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공지사항 부분은 소비자에게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글만 많이 쓰지 마시고 소비자들은 글을 많이 안 읽어요. 우리 매장이 뭐가 있고요, 리뷰 이벤트를 뭘 할 거예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저 사이즈가 1280에 560이거든요.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 저런 거 할 줄 몰라.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포토샵이나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는 무료로 그런 회사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망고보드라는 그 사이트도 있고요. 미리캠퍼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사이트가 둘 다 무료로 웬만한 것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템플릿이라고 하죠. 예시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배달의 민족 그 리뷰 배너라고 해서 배너 이미지라고 사이즈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건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나 다른 기업에서 쓰는 거는 그게 위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그냥 우리 매장에 다른 매장에 비슷한 매장들이 있죠. 그 리뷰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신 다음에 원래 매장에 있는 거랑 조합을 좀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가지 정도의 리뷰 배너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만들고 멘트 바꾸고 문구 바꿔서 배너 그 리뷰 이벤트 배너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낫고요. 혹여나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그 크몽이라고 하는 재능 나눔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뭐 순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런 배너를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리뷰 배너 이미지는 꼭 넣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지는 최대 3개까지? 이것도 그래요. 하나만 넣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X배너
매장 앞에 배너를 무료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몇 개까지 놓으실 거예요? 계속 놓으실 거 아닌가요? 하나, 두 개, 최대한 3개까지가 제한이라고 하면은 3개 다 무조건 하셔야죠. 그리고 테이블 텐트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리뷰 이미지, 우리 매장에 리뷰 이미지 잘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그러면 말씀드린 거대로 무조건 어떤 거라도 안 되면요, 매장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매장 정보에 나오는 매장 사진, 매장 내부 뭐 주방 사진, 홀 사진, 그리고 우리 매장이 TV에 나왔던 것들, 이런 사진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요. 또 이 리뷰 배너 이미지 3개 넣는 곳에다가 리뷰 이벤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매장에 어필할 수 있는 공지사항들을 또 하나, 둘, 3개까지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해준다는데 안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시는 사장님들 제가 봤을 때 은근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장님 공지는 웬만해서는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3가지 등록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또 부가적으로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 하셔야죠. 이미지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말로 설명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는 밑에 사장님 한마디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이게 어디냐? 리뷰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사장님 공지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별점이 나오고요. 그 아래 다른 소비자들이 써놓은 리뷰가 나오는데 그 리뷰 위에 사장님 한마디가 또 들어가요. 거기도 똑같이 사진 3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한마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랑 말했을 때 이거 다 보나요? 고객들 이거 보나요? 몰라요. 보는 고객도 있고요. 안 보는 고객도 있는데요. 그 보는 고객들한테는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사진과 이미지를 넣어두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야, 리뷰 관리, 컴플레인, 요즘에 이거 이야기 많은데요. 저는 제가 처음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매장의 간판이 중요하고요. 로고가 중요하고요. 로고를 통해서 선택을 받고 나면은 어떤 메뉴가 있는지 메뉴에 대한 사진들도 중요하고요. 메뉴 구성, 메뉴 설명도 넣죠. 그리고 매장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리뷰도 있는데요. 심지어 리뷰에 대한 댓글도 저는 소비자들한테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리뷰든 나쁜 리뷰든 둘 다 응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좋은 리뷰는 좋은 리뷰답게 또 댓글을 달아주지만 이 나쁜 리뷰가 들어왔을 때 혹시 공감하시나요? 오늘 별점 1점짜리가 하나 달렸어요. 거기다가 완전 악플이에요. 뭐 머리카락이 나왔어. 우리 매장에 뭐 지저분해. 근데 이거 듣고 있는 사장님 중에 혹시 대머리 있나요? 자, 실제 그런 예시가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실제로는 머리가 없으시고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머리카락이 나올 리가 100% 없죠. 100% 머리카락이 나올 수 없는 사장님인데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이제 소비자가 리뷰를 써놓은 거예요. 화가 엄청 나잖아요. 거기에 싸우시면 안 돼요. 왜냐? 그 리뷰는 또 다른 소비자가 보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CS, 고객 응대하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아, 고객님 머리카락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아마도 저희가 모자를 쓰고 위생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날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일단 무조건 공감하시고 사과하시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모자를 잘 쓰고 있는데 모자 옆에 나와 있던 머리카락이 뭐 새어 나왔나 봐요. 그런 식으로 원인 분석과 그거를 또 줄이기 위해서 옷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우리는 옷 벗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벌레가 나와도요. 벌레 나올 수 있어요. 벌레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호텔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응대를 하시고 그걸 또 하나의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좋은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떡볶이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떡볶이랑 이거랑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라는 리뷰가 5점짜리 리뷰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손님, 우리는 떡볶이랑 감자튀김이랑도 어울리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비빔밥, 참치비빔밥 같은 거 같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봐봐요. 또 한 번에 광고할 수 있는 창구고요. 반대로 부정 리뷰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 리뷰에 대해서 댓글을 잘 달아주시잖아요. 응대를 안 하면 소비자들은 그런가 보다, 나머지 소비자들은 그런가 보다, 야, 이 매장 더러운가 보다, 이 매장 맛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안 하지만 별점 1점이 달려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잘 하시면 그걸 보고 나머지 소비자는 그럴 수 있지, 머리카락 나올 수 있지라고 판단을 하시고 주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리뷰는 응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한 7,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배달 관련해서는 어떤 거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정리 한번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매장도 오프라인 매장이랑 동일하게 이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상권에 와서 쭉 보는 것처럼 배달 매장도 동일하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라는 상권에 들어왔고 카테고리에 들어오고 나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보죠? 네, 맞습니다. 간판을 보게 돼요. 그 간판이 배달 앱상에서는 로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고, 매장명. 이 매장명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과거 매장처럼 최근에 심플한 간판보다는 눈에 띄는 간판을 만들어야 된다. 눈에 일단은 띄어야지만 소비자가 들어오죠. 자, 매장 간판을 잘 꾸몄기 때문에 소비자가 들어왔어요. 소비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보이는 건 메뉴판이에요. 그 메뉴판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없으면 바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메뉴판으로 소비자를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갈비탕 먹어야지라고 정했어요. 그 매장에 갈비탕을 먹기로 정했지만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이 매장에는 뭐가 맛있는지 또 고민을 해요. 뭘로 고민을 하죠? 매장 정보란에 들어가서 어떤 매장인지,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인지, 내가 저번에 지나가다 봤던 매장인데 또 알 수도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판 꾸미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메뉴판을 꾸미고 나서 또한 매장에 있는 정보도 꾸미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매장 정보까지 봤어요. 이 매장은 TV에 나왔던 매장이네. 어떤 게 있던 매장이네. 확인을 하셨어도 소비자는 마지막 끝에 뭘 본다고요? 나만 그럴 수 없어. 다른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 매장을 생각을 하지? 그 후기를 보고 또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매장에 입장을 하고요. 메뉴를 고르고요. 이 매장이 어떤 건지 매장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최후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이 이 메뉴가 맛있더라라는 그 후기를 보고 또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정리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고객 리뷰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 되나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죠. 이 리뷰란도 내 매장을 어필할 수 있는 포스터 같은 공간이에요. 저는 심지어 댓글 밑에 댓글을 또 달아요. 그 댓글을 다른 소비자들이 읽거든요. 금방 예를 들었던 게 이거죠. 떡볶이랑 감자튀김이랑 먹으면 맛있는데요. 저희 매장은 그거에다가 참기름 비빔밥이랑 먹으면 완전 맛있어요. 다음에 드실 때는 이것도 한번 추가 주문해보세요. 또는 이런 음료도 있으니까 추가 주문해보세요를 홍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할 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사리 추가하시면 더 맛있는데요. 치즈 추가하면 더 맛있는데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리뷰란에서도 이거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꼭 짧은 한마디라도 무조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 리뷰는 긍정 리뷰답게 소비자가 쓴 것보다는 그래도 길게 달아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리뷰의 규칙, 소비자가 5줄 달면요. 저는 5줄 이상. 긍정적인 리뷰는 소비자가 쓴 것보다는 좀 더 길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리뷰는 제가 아까 6가지 설명드렸죠. 공감하고 사과하고 원인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 한 번 더 하시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을 다 정하신 다음에 그 규칙 안에서 부정 리뷰에 대해서 응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 요즘에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건데요. 나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도요. 무조건 일단은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사과를 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너무나 블랙 컨슈머라고 하나요? 네. 악의성인 딱 봐도 그 소비자가 평소에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매장 운영하시다 보면은 한 번도 그 매장 리뷰에 우측에 클릭을 하시면 그 소비자가 다른 매장에 어디에서 시켜 먹었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리뷰를 쓴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매장에만 막 맛없고 뭐가 더럽고 이런 악의적인 리뷰가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저거 경쟁사다. 경쟁사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심지어 찾아가셔도 안 되고요. 연락을 별도로 하셔도 안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소비자에게 연락을 하고 혹시나 그걸 신고하면은 매장이 삭제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게시 중단 요청서라는 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해당이 되고요. 고객센터를 전화를 해서 첫 번째는 그 소비자랑 통화를 하고 싶다. 통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게시 중단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정한 양식이 있고요.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일단은 한 달 정도는 게시글을 없애줘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악의성이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배달의민족 요기 쿠팡이츠 고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말만 하시면 삭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응대를 한다. 그럼에도 화가 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리뷰다라고 하시면 게시 중단 요청서를 통해서 삭제하시면 되세요. 맞아요. 댓글 관리 정말 중요하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매장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1점짜리 리뷰가 하나 달린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매장에 그 메뉴 그대로인데 뭐 김말이가 이게 어떻게 롱김말이냐, 이게 숏김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 응대를 하는 거죠. 기본 일반적인 그 김말이보다는 우리 김말이는 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김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응대하시고요. 1점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그 리뷰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매장 사기꾼이다. 저 사장님 롱김말이라고 했는데 숏김말이었다. 뭐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똑같이 게시 중단 요청서를 썼고 매장 초기에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매장을 운영을 해서 다른 리뷰들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그 1점짜리가 리뷰가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 관리 꼭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의도적인 악성 리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객센터 요청하시면 게시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수업이 이번에 1교시잖아요. 2교시 수업은 뭐냐면요. 1교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거죠. 매장 관리를 잘해서 매출을 올렸으면 그 매출을 잘 올렸는지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관리, 배달 매장에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